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선 HEUNG-민 프리미어리그 레벨이 아닙니다. 10년 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저는 그 말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BBC 스포츠 해설자 리차드 도슨입니다. 축구계를 누빈 지 35년 수백 명의 선수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 제 인생을 뒤흔든 이는 없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BBC 스튜디오의 조명이 유난히 따가웠던 그날,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영입 금액은 무려 3천만 파운드.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선수가 왜 이 금액이지? 그날도 평소처럼 생방송 풋볼쇼에 출연 중이었고 진행자 마이클이 묻습니다. 리차드, 토트넘의 이번 영입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이 아닙니다. 스피드는 있지만 몸싸움도 약하고 기술도 애매해요. 기껏해야 컵 대회 로테이션용이겠죠.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해설자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리차드, 분데스리가에서 10골 이상 넣은 시즌도 있었고 독일 언론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독일은 독일이고 여기엔 해리 케인이 있어요. 손흥민이 케인과 호흡을 맞춘다고요? 그보다 저라면 아예 윙백으로 돌릴 것 같군요. 다시 정적. 그리고 순간 스튜디오 음향기사가 헤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프로듀서 잭이 다가왔습니다. 좀 세게 갔는데 한국 팬들 항해 메일 쏟아지면 어쩌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잭, 손흥민이 EPL에서 성공하면 내 넥타이 먹겠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가 한바탕 웃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길, 핸드폰엔 벌써 손흥민이라는 키워드로 수십 개의 트윈 멘션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의 내 한마디가 그의 수많은 하이라이트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줄은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넥타이가 제목에 다시 걸리게 될 줄도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저는 스튜디오에서 시익 웃었습니다. 신인의 행운이죠. 한 시즌 넘기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 골이 터졌을 때도 말했죠. 수비수들이 아직 연구를 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가 경기마다 골망을 흔들기 시작하자 제 머릿속에도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로듀서 잭이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리차드, 지금 뭔지 아세요? 당신이 손흥민 깔 때마다 시청률이 튀어올라요. 특히 한국에서 말도 안 되게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BBC IPLA와 ER의 스포츠 클립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리차드 도슨 vs 손흥민이라는 제목이었죠. 소셜미디어는 아예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선 매일같이 저를 태그하며 해시태그 도슨은 틀렸다가 트렌드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할까? 소니가 골 넣을 때마다 도슨 표정 보고 싶다.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묘하게 짜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전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손흥민의 골. 대부분 역습 상황입니다. 세트피스나 빌드업엔 기여도 낮아요.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료 해설자 데이비드조차도 저를 말렸습니다. 리차드, 그래도 4경기 연속 골인데 이건 그냥 운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축구는 숫자만 보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골을 넣어도 경기 내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선수라면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없죠. 그 말이 나가자
다음 날 아침 BBC 홈페이지 메인에 도슨의 독설, 손흥민 논란이라는 기사가 떴고 댓글은 5,000개를 넘겼습니다. 잭이 다시 말했죠. 계속 그 톤으로 가요, 리차드. 논란은 곧 관심이니까. 그 말에 웃어넘겼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청률을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건가? 결정적으로 저를 뒤흔든 건 2016년 가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손흥민이 넣은 왼발 가마차기 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는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만 입을 다문 채 멀뚱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컸습니다. 2019년 4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근처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을 앞두고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BBC 해설자였던 저는 기자단 일원으로 참석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손흥민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골은 잘 넣는 선수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선수인지는 의문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선수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예전에 했던 말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진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몇 년간 방송에서 수차례 그를 비판해왔으니까요. SNS 댓글창에 달리는 한국 팬들의 분노를 떠올리면 그 역시 나를 불편하게 여길 거라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BBC의 리차드 도슨입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경계심도 적대감도 없는 정말 따뜻하고 환한 웃음이었죠. 아, 리차드 도슨 씨.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 방송을 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선생님 분석은 항상 날카로우세요. 저에 대해서는 좀 혹평이 많으셨지만요. 그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비꼬는 것도 아니고 악의도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엄격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게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가운 손길이었습니다. 내일 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 기자들의 소음도 셔터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먹먹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불을 끈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창밖엔 웸블리 스타디움의 조명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고 방 안엔 손흥민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따뜻하게 대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도 그를 몰랐을까?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편견과 싸우고 있었구나. 정작 그 당사자는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후반 18분. 손흥민이 왼발로 감아찬 볼이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안. 해설을 하던 제 목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골이 아니라 그의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이상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도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판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시즌,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경이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연속골을 터뜨릴 때도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일시적인 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리차드, 오늘 좀 조용한데요? 손흥민 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료 해설자 데이비드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케인과의 연계 플레이가 인상적이네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답이 너무 생소했기 때문이죠. 방송 후 프로듀서 잭이 다가왔습니다. 리차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손흥민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말할 수 없을까? 답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경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골이나 어시스트가 아니라 그가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벤치에서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는 장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느리게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놓친 건 그의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사람이었다는 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팀을 위하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의지. 그는 언제나 묵묵히 뛰며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손흥민이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생방송 도중 처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잘못 봤습니다. 스튜디오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을 하나로 만드는 선수였고 팬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고집쟁이 해설자에게도 겸손을 가르쳐준 선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손흥민에게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모든 것들에서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박수 이모티콘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동료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평소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선배 해설자마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리차드, 진짜 남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등번호 7번 SON이라 새겨진 토트넘 유니폼. 54살의 BBC 해설자가 유니폼을 사다니.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결국 사람이었네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동안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5년 해설자 인생의 마지막 방송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으로 시작한 제 해설 인생이 손흥민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필드에 들어섭니다.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대륙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군요. 경기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몇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움직인 건 경기 중간 카메라가 잡아낸 관중석의 장면이었습니다. 스타디움 한켠 LA 한인 커뮤니티의 응원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각자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햇빛에 반짝였고 그 사이에서 하나의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니, 고마워요. 저 플래카드를 보세요. 소니, 고마워요라고 쓰여 있군요.
그때 카메라가 한 할머니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일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흥민이 공을 터치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할머니의 표정을 보세요. 저분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저분에게 손흥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차드 괜찮으신가요? 목소리가 좀.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35년 방송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감정이 북받쳤네요. 다시 마이크를 들었을 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더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손흥민의 골 때문이 아닙니다. 저 관중석의 사람들, 특히 저 할머니의 표정 때문이에요. 손흥민은 축구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자존심이 되었고 전 세계 한국인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고 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골입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골. 하지만 여러분, 저 관중석을 다시 보세요. 저들에게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닙니다. 이건 꿈의 실현이고 희망의 증명이며 자부심의 순간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평소 떠들썩하던 스튜디오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끝내 이해한 채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2025년 12월, 제가 6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35년간의 해설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BBC 스포츠 센터는 제 은퇴를 기념해 작은 행사장을 마련해 주었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리차드 도슨의 35년 여정이라는 자막이 뜨자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수십 개국의 경기장을 누비며 중계하던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위로 함께했던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죠. 넌 언제나 날카로웠고 때론 짜증났지만 덕분에 배웠어. BBC의 얼굴이었지. 우리 모두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어진 축구계 전설들의 등장. 펠레, 베컴, 제라드까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론 왠지 모를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정작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는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마지막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 트레이닝 센터에서 촬영한 듯 햇살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차드 도슨 선생님. 손흥민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5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영국 축구 팬들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 미소를 조금 더 깊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비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를 자극했고 결국 성장시켰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방송에서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차례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엔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그의 말만 귓속에 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내 마거릿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차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거릿. 이제는 진짜 사과할 시간이야. 손흥민에게요? 응.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거릿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 건데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저는 잠시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LA로 가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여보, 66에 무슨 LA 여행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LA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오직 한 축구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LA에 도착한 지 이틀째. 드디어 그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LAFC 관계자의 도움으로 손흥민이 머무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리석 바닥을 밟는 제 발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66의 심장인데 마치 20살 청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그는 검은색 후드티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가 예전 그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슨 선생님, 정말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 선수 아니, 흥민 씨. 제가 LA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15년 그날, 제가 방송에서 당신을 EPL 레벨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 기억해요. 그때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편견으로만 판단했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비판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판도 관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의 대답에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흥민 씨, 제가 지난 1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당신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완고한 늙은이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2019년 그날, 당신이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함. 그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축구만 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축구 너머의 것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흥민 씨, 제가 평생 만난 선수 중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 순간 66회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시간은 그와 저 둘만의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황급히 일어나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과이자 존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축구가 보고 싶으시면 경기장으로 오세요. 제가 티켓은 언제든 준비해 드릴게요.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축구를 배웠어요. LA에서 손흥민과의 만남을 마치고 런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입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마이크를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겸손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편견 없는 시각을 알려준 안내자였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저는 BBC에 마지막 칼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그가 무너뜨린 것은 기록이 아니라 편견이었다였죠. 칼럼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해설자로 살면서 수많은 기록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은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변화 말입니다. 저는 손흥민이 세운 위대한 기록들을 적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 통산 최다골, 한국 축구의 지평을 넓힌 수많은 업적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저 같은 완고한 해설자의 편견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그는 축구 실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성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칼럼을 쓰며 눈물이 났습니다. 끝이라는 생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가의 권리는 오직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5년의 여정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마칠까? 저는 은퇴하며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축구 이상의 것을 가르쳐준 사람,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늙은 해설자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손흥민. 그는 제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경기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원고를 전송한 뒤 저는 서재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LA에서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 마거릿이 따뜻한 홍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리차드, 이제 정말 후회 없겠네요. 그래, 마거릿. 이제는 정말 후회가 없어.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변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20살 청년이 되어 푸른 잔디 위를 뛰고 있었고 햇살이 부서지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손흥민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찾다가 제게 패스하며 말했죠. 도슨 선생님, 이제 진짜 축구의 재미를 아시겠죠?